네,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 소풍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7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독립 영화로는 5년 만에 20만 명을 넘긴 거라고 합니다. 이 소풍은 친한 친구이자 사돈지가 아닌 두 친구가 60년 만에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는데요. 왜 노인의 삶을 영화 전면에 내세웠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영화 소풍의 김용균 감독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독립영화가 27만 관객이면 속칭 대박친 거 아닙니까? 네, 대박은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직 배고프다. 네. 그러면 지금 예상 관객 수를 한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아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너무 좀 한 100만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네. 또 현실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영관이 지금 몇 개나 돼요? 몇천 개 정도 규모입니다. 또 신작이 계속 또 나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좀 간략하게 영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남은희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은심이고요. 네. 김용옥 배우님이 금순이. 그러니까 은심이와 금순이의 이야기인데 워낙 유명하신 배우님들이요. 네. 예. 여기에 이제 박근영 배우님이 예. 이제 태호라는 어릴 적에 이제 은심이를 짝사랑했고 태호와 금순이는 남사친 관계고. 근데 이게 60년 만에 이분들이 이제 고향에서 만나서 예. 순식간에 16살 그 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그래서 그 시절 소풍 떠났던 특별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어쩌면 마지막 소풍이 될지도 모르는 예. 소풍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화 기획 과정이 되게 특별한 게 이 남은희 배우의 팬이 배우를 떠올리면서 손글씨로 먼저 소설 형태의 이야기를 썼고 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처음 보는 참 특별한 경우였는데요. 예. 그 이야기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남은희 배우님의 20년 지기 매니저님이 네.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또 작가신데 매니저께서 부인한테 시나리오를 좀 써봐라. 이 이야기를.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뒤늦게 받게 된 거죠. 섭외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배우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0년 매니저님이 남은희 배우님을 이제 처음에 설득을 했고 남은희 배우님이 김영옥 배우님을 섭외했고 저희는 박근영 배우님만 섭외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세 분 모두 흔쾌히 네, 그렇습니다. 응해 주셨던 거고. 당신들의 당신들의 이야기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80대 이야기를 80대 배우분들이 하는 거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노년의 삶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거 좀 약간 흥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솔직히 좀 젊었을 때 이런 기획을 처음부터 한번 네가 해볼래 했으면 저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모르는 세계라는 게 좀 컸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또 너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부터도 좀 그랬다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투자 받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어려움을 뚫고. 네. 왜냐하면 막상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제 보신 분들은 그 진정성과 그다음에 의외로 제 영화가 좀 웃기거든요. 네. 위트도 살아있고 해서 네. 이 유쾌한 톤에 대한 기대감, 재미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돼 있어서 네.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어떻게 평을 했냐면 한국의 노년 문제를 가장 잘 짚은 영화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노인들의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주로? 아무래도 자식 문제 빼놓을 수 없고요. 자식. 네. 그 재산이 많든 적든 떠나실 때가 되면은 네. 자식과 일단 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손에 꼽히고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 건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늙음과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은 아프지 않으면 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처럼 돼버린 문화입니다. 네. 하지만 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은 다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다가 돌아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주변에서 이러기가 참 쉽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그 댁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극히 적을 거요. 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임종에 가까워졌던 오히려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경우도. 그게 이제 미리 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좀 알고 있지 않으면 예.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아픈데 내가 의사가 아니니 당장 병원부터 모시고 가는 게 순리긴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 처치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점도 좀 짚고 있습니다. 근데 질환 그리고 노화 네. 이걸 묘사하는데 독할 정도로 객관적이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평가를 저도 조금 받고 조금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네. 저는 조금 사실적으로 한다는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까지 독할 정도로 사실적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됐고요. 네. 그동안 이제 영화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너무 완화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생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반대로 그런 오히려?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완화해서 보여준 거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지금 이제 실제 배우분들의 연령이 지금 영화 속 이 인물들의 연령과 이제 거의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배우분들의 공감이라고 할까요, 몰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그 부분은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예. 저의 자신감의 이면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배우분들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배우님들이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를 당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감독이란 역할은 배우들의 연기 디렉팅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나와서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인데 네. 심지어 저희 영화는 뭐 제가 배우면 배웠지 이분들을 조율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디렉팅을 한다는 개념이 적어도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객층이 좀 주로 어떤 것 같아요? 연령대로 놓고 보면? 뭐 아무래도 저희 이제 OST로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덕분에 네. 우리 이제 임영웅님의 팬층인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오. 호응해 주시고요. 오호. 또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 관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임영웅 씨 이거죠, 그죠? 임영웅 씨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콘서트 이번에 가봤거든요. 예.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정말 어른들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저도 느껴졌어요.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룬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그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이제 두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네. 좀 뭐 저부터도 그랬고 피하고 싶은 면이 컸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나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면에서 응시해야 된다. 죽음이란 걸 네네. 회피하지 그래서, 말고.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정말 좋은 철학이다. 우리 그렇죠.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저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웰빙 말고 웰다잉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이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데 좀 논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정한 형태의 죽음을 선택하는 듯한 엔딩이 죽음을 미워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란이 좀 나와도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뭐 저희 영화 네이버 평점을 보면 네. 9점대입니다. 예. 예, 그 얘기는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10명 중 1명 정도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예, 분명히 그 말씀 존중하고요. 근데 뭐 저의 의도랑은 너무 달라서 네, 그런 걱정은 직접 보고 한 번만 더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게 네. 상징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죽음을
미화한다고 해서 네. 미화가 될 수도 없고요. 죽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게 미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미화한다고 저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미화의 의도가 있거나 어떤 다른 관점보다는 어떤 상징으로 분명히 설정을 해놓고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정확하게 포커싱을 맞췄다는 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국민의 삶의 질. 그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노인의 어떤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사실은 그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네. 혹시 이런 어떤 노인 빈곤 문제나 이런 걸 좀 영화 속에서 좀 담겨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인 빈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예. 공교롭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저희 세 사람의 어른들의 그 캐릭터가 다들 자립심이 있으세요. 나이가 80대가 돼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이 끝까지 꾸리겠다라는 어떤 독립된 자존감, 그러니까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더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립심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새 캐릭터한테 공고하게 있어서 네.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좀 극중 금순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거든요. 네. 빈곤의 문제라면 빈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깊은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존엄을 지키고 싶은데도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내 자식들이 조금 공부가 부족해서 또는 국가가 조금 지원이나 지지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좀 이 존엄하고 건강한 어른들도 좀 내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 수 있는 이 방향이 왜 못 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얘기를 좀 하면 남은희, 김영옥, 박근영 이 세 분은 말 그대로 대배우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감독으로서 네. 이 대배우들하고 그렇게 이제 찍다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와, 처음에 저 엄청 걱정했어요. 물론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 배우님들이 캐스팅이 돼 있는 건 너무 감사했지만 네. 점점 이제 촬영 날짜가 다가오니까 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예. 디렉팅이라고 제가 나서서 잘난 척을 할 수도 없고 이 합쳐갖고 지금 연기 경력이 뭐 195년, 200년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네. 정말 그 자연스러움이란 건요. 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모니터를 통해서 첫 번째 지켜보는 관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저 대사들은 말씀하시는 대사들은 대본에 다 있는 대사인데 어쩜 저렇게 흔히 말하는 애들립처럼 예. 마치 즉흥적으로 지금 막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처럼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네. 이러면서 저도 그게 내공이겠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들 간의 케미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남은희 김영옥 선생님은 60년 지기예요. 실제로 오랜 친구분이시라 실제로 친하기도 하고. 예. 그 어떤 케미는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더 놀라운 건 심지어 그 오랜 세월 동안 박근영 선생님하고 남은희 선생님은 처음 만난대요. 그 연기 저도 깜짝 경력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같이 네. 연기한 적이 없대요? 김영옥 배우님하고 박근영 배우님은 이제 같이 하신 적이 네. 있는데 남은희 배우님하고 박근영 배우님은 처음이신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케이스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두 분이 이제 짝사랑 설정이 있어서 네. 두 분이 조금 약간 멜로적인 그 어떤 예. 가슴 뛰는 설레임의 긴장감이 필요한데 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의 그 약간 그 서로 존중하면서 예, 긴장감을 지키시는 그 눈빛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영화 소풍을 본 관객이나 네. 앞으로 볼 관객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감독으로서. 네. 뭐 조금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 제 영화는 굉장히 유쾌하고 위트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 다들 먹먹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니까는 아, 내가 다시
새롭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네.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바랬던 지점들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네. 정말 죽음을 기억할수록 네. 저는 더 건강하고 더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영화 소풍의 김용균 감독과 함께했습니다.